이 책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다윈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때 우려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화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걱정을 했어요. 왜냐? 이 진화라는 말을 오해하게 된다면 우생학 같은 생명체 중에 더 우월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종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이 진화, 에볼루션이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에볼루션 대신 뭐라고 썼냐? 모디피케이션이라는 수정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두껍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흡급 보고 뭔가 읽어보고 싶은 표지잖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왜 저자가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엄청 궁금해하면서 읽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이제 끝까지 읽으면은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은요, 어떤 분류학자 데이비드 조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물고기의 뭐 생김새나 습성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종을 분류하는 그런 과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사전에 읽으면 좋을 책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코스모스고, 두 번째가 종의 기원, 그리고 세 번째가 엔드 오브 타임. 이 세 가지를 읽으면은 이 책이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올 거예요. 꼭 그렇다고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분류학자 데이비드 조던의 이야기인데, 이 데이비드 조던의 한 일화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비드 조던이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물고기를 분류하느라 인생의 열정을 다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물고기의 표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름을 전시를 한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시 공간이 지진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은 물고기와 이름표가 서로 흩어지면서 뭐가 어떤 물고기인지 구분이 다 흐트러졌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정말 절망했을 것 같은데, 이 데이비드 조던이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 물고기에 이번엔 이름표를 꿰매면서 이 세상에 어떤 패턴이나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의 삶을 쭉 다시 이어가는 모습으로 책이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처음에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게 왜 인상 깊었냐면요, 제가 앞선에 읽어야 하는 책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책들에서 얻어야 할 핵심은 엔트로피예요. 이 세상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 혼돈으로 간다는 건데요, 혼돈이 영어로 카오스죠. 카오스의 반대말 질서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 코스모스라는 책의 제목도 이 질서라는 뜻이죠. 우주가 혼돈으로 가는 와중에 이 우주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질서가 만들어낸 인간 또한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역사가 이 코스모스라는 책에 담겨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이 혼돈으로 가득한 우주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을지더라도 결국 우주는 혼돈으로 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진도 어떻게든 질서를 수립하려고 했지만 자연의 혼돈 앞에서는 이 질서가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흔히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우주는 혼돈으로 가고 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해요. 그럼 어떤 에너지를 얻게 되죠. 이 정신 에너지를 통해 뭔가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식사하고 나면은 노폐물을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품질의 정신 에너지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저품질 에너지가 반드시 생산이 된다는 거고, 이 노폐물의 엔트로피 값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질서를 만드는 와중에 혼란으로 가는 에너지 값이 훨씬 더 크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이해하고 이 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건데요. 혼돈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는 메시지에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둥지둥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초반에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제하고 별표를 해놨잖아요. 근데 끝까지 읽다 보니까 이게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데이비드의 어렸을 때 데이비드가 많이 했던 일은 나무나 꽃들,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른 친구들이 이 데이비드를 무시했겠죠. 그래서 데이비드가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숨기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박물학자 아가시라는 사람이 공고를 냅니다. 신문에다가 섬을 탐험하면서 이 세상의 다양한 생물종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도 여기 지원을 했을 테고 당연히 뽑혀서
같이 섬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섬에 가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목적을 찾게 되는데요. 이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아가시라는 박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분류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선교 활동이다. 그것은 신의 계획, 생명의 의미, 어쩌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길까지 해독해내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손에 꽃을 들고 해왔던 일들은 무의미하거나 소모적이거나 야심 없던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데이비드의 과학자적인 모습도 초반에 서술이 되는데요. 이 데이비드라는 과학자가 다윈을 만나게 됩니다. 다윈은 알고 계시다시피 종의기원을 서술한 과학자잖아요. 진화론을 발견한 과학자인데 종의기원의 내용 자체가 모든 생물은 한 종에서 여러 갈래로 진화를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 간의 어떤 분류가 회색 지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한 종에서 갈래로 나뉜 거기 때문에. 다윈의 스승은 이 종의기원의 내용을 보고 역겹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신의 계획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데이비드는 이 다윈의 종의기원을 읽고 그리고 자신이 계속 관찰을 하면 할수록 이 다윈의 말이 굉장히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데이비드라는 과학자가 과학자적인 사고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끝까지 읽다 보면은 이 인생에서 그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는 곳인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다윈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다윈이 종의기원을 쓸 때 우려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창조론에 대한 반박을 한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을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화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걱정을 했어요. 왜냐? 이 진화라는 말을 오해하게 된다면 우생학 같은 생명체 중에 더 우월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종의기원을 살펴보면은 이 진화, 에볼루션이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에볼루션 대신 뭐라고 썼냐? 모디피케이션이라는 수정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수정이나 변이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핵심은 생명체가 좀 더 우월한 존재로 점점 진화해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 생명체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이를 일으켜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환경에 적합한 생명체가 훨씬 더 오래 삶고 자손을 더 번식시킨다. 좀 더 나은 개체로 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주제는요. 제 생각은 다양성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다양한 개체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이라는 거는 결국 우주가 부여하는 다양성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엄청난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윈의 종의기원을 살펴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다윈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불변의 중력 법칙에 따라 이 행성이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라는 거거든요. 자칫 우리가 다수가 인정하는 어떤 것들만 인정하며 살다 보면은 소수의 이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소수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구상 가장 최악의 비극이라 볼 수 있는 그 나치가 행했던 이 우생학적 마인드 있잖아요. 진화하지 않은 인간들을 다 처벌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이 다양성에 대한 내용, 다윈이 무려 200년 전에 이런 내용을 이미 종의기원에 담고 있고 마지막에 이 다양성에 대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내용이 스포가 될까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진 못했어요. 그래도 이 사전에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거니까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